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1월 1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단 1%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 안 하면 큰 건 먹을 수가 없어요. 큰 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차트 공부하고 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얼마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그분 거 구독하십시오. 그분 거. 저는 웬만하면은 그 분이라는 명칭을 잘 안 씁니다. 호칭을 잘 안 쓰는데 차트 같은 경우 초보분들은 그분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분처럼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분이라는 호칭을 들어도 될 듯합니다. 친절한 재성씨라고 있어요. 친절한 재성씨라고 있는데 여기 검색을 이렇게 하세요. 친절한 재성씨 이렇게 검색하면 이분의 이분 방에 들어가서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저도 이제 보조지표를 잘 모를 때 잘 모르는 게 저도 많아요. 모든 나름대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다 보조지표를 다 아는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이해 안 되고 잘 모르는 부분은 이분한테 들어가서 한 번씩 검토를 하긴 합니다. 여하튼 친절한 재성씨는 꼭 검색해서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는 거 꼭 챙겨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재무제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시 정규 뉴스 있죠. 정규방송 뉴스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정규방송 뉴스하고 차트하고 잘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증권방송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시청을 해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3개월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또 3개월 또 비슷하게 가고 주가가 빠지면 빠진다 그러고 테마주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손실이 안 날라 그러면 본인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힘차고 자기 계좌에 조금 더 풍요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할 줄 모르면 이 종목을 챙겨서 보시면 24개월 전후 들고 가시면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익도 많이 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상승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1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있습니다. 주식이 상승 하락하는 게 10년에 한 번씩 자기 자리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면 7년 정도 걸려요. 7년 정도 걸리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내가 그냥 10년이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잘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으니까 참고 잘 하시고 그 다음 교육적인 목표 하나 더 차트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이 공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타이틀에 보면 차트는 연, 월, 주, 일 이렇게 보라 말씀을 내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반드시 보고 그다음 월봉을 보고 연봉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급게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연봉을 이렇게 열면 다우 산업이 가급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해왔다.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을 딱 넣으면 파동이 나와요. 제일 큰 파동 주식은 100년 1000년 동안 우상향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이거에 어마어마한 수치가 올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연봉 파동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 월봉 파동을 보고 그 다음에 중기 파동을 보고 일본은 쇼타임입니다. 쇼타임 짧은 거 단기 파동이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월봉만 살펴도 이 주가가 여기서 시작했던 금액이 이만큼 많이 떴더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출발했던 자리부터 6배 이상 오른 것들은 매수를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도 1월 1일인데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테마 주식 하는 거는 반드시
자산의 5% 내외, 많게는 10% 이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초보분들 1억 있으면 자기 종목들이 보통 10종목에서 한 50종목 돼요. 절대 이러면 주식 수익 못 냅니다. 5종목 이내에서 추려서 단타 칠 거 단타 자산 관리 해가면서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오늘은 뭐 한 20분 30분 지금부터 한 20분에서 한 30분 가량 내용을 내가 전달을 해드리니까 참고 잘 하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한 해 따뜻한 게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게 갈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내일 아침에 시장이 내일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거는 오늘 아침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시장이 아마 10시부터 열릴 건데 방향성 잘 잡으시고 움직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주 첫 주, 둘째 주는 아마 시장 분석을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시장 분석을 안 할 수도 있고 종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할 수 있도록 종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들 댓글도 ASR 종목들이 있으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조다가 되지 말고 호구가 되지 맙시다. 조다와 주식하면서 호구는 되지 맙시다. 우리 개미들이 조다와 호구가 다들 되어 있어서 돈을 무진장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다와 호구가 안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좀 하시고. 자, 다우지수도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일단은 월봉상으로는 주가가 조정받고 반등 나오면서 정상적인 조정을 받고 지금 아래 꼬리 실린 리바운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씀을 드리고 올 한해는 다우지수는 월봉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박스로 움직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7,000 정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서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을 틀림없이 통과는 합니다. 올해 통과는 하거든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긴 하는데 뭐 방송 기타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는 뭐 대공황이 올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주가는 이 자리 이하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 할수록 현금화를 최대한 하시고 그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다우가 이틀 동안 지금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좋은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매수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주고 있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시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악재가 발생해서 언제 누를지 모릅니다. 지금 캔들 상황으로 보면은 캔들로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 이 상황 자체를 양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양봉으로 빠지면 매수의 신호가 들어오고 빠지면 매수의 신호가 들어온다. 눌러주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십시오. 눌러주지 않겠다고 해석을 하면 아마 바람직할 것이라 보고 S&P 500 선물도 마찬가지겠죠. 다우 산업이 그래야 되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다들 대장이 움직이면 부대장들 다 따로 간다. 이래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인데 유럽이 혹한 속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데 어떠한 이유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유럽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최대한 자산 관리 잘하면서 올해는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한테 풍요 속에 빈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풍요 속에 풍요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주세요. 우리 시장
우리 시장 그저께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 분봉으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 딱 정확하게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295에서 콜 단타를 막 치라 그랬어요. 콜 단타를 치라 그랬는데 295까지 안 빠지고 여기까지 안 빠지고 여기서 바로 콜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그 제가 10번 중에서 그 8번 반 85% 이상은 이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서 선물을 단타 치는 분들한테는 그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295에서도 약간의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전일날은 손실로 단타는 손실로 갔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을 겁니다. 예. 일단은 큰 손실은 아니고 1P 장 종료까지가 여기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1.5P면 25만원 12만 5천원 37만 5천원 정도 손실이라고 보시면 계약당 그렇습니다. 계약당 약 이 정도 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도 뭐 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 지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우가 좀 떠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내일 아침에는 당연히 295에서 시작할 겁니다. 295 언저리에 시작할 거거든요. 이 언저리에 시작할 건데 내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떠준 점핑 해주느냐 따라서 주가가 급등과 급락이 나올 거예요. 저는 큰 반등으로 보고 있거든요. 큰 반등으로. 그러나 그 일회성일 수 있습니다. 일회성일 수 있거든요. 일회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뺄 만큼 다 뺐거든요. 하이닉스부터 먼저 볼게요. 하이닉스는 뺄 만큼 다 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기술적으로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급상승. 지수 대비 지수하고 틀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이거는 지수하고 크게 틀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얘도 지수가 급등을 하면 1등 주식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겠죠. 삼성전자도 여기까지는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추가 상승은 이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까지 와줘야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안 오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이 박스 안에서 이 금액에서 올해는 그 삼성전자는 어디냐면 하이닉스는 좀 틀려요. 삼성전자는 이 안에서 박스로 단기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삼성전자 45,000원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돌파를 하고 75,0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저점을 안 깨고 이 자리에서 75,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바로 가게 되면 여기서는 최대한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현금화 하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개미들 굉장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갈 수 있는 금액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 재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자리부터는 매수하면요 손실은 절대 안 갑니다. 무조건 수익 납니다. 무조건. 45,000원 부근에서 75,000원까지 스트레이트로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1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한 7, 80% 되겠죠. 7, 80%. 45,000원에서 8만원 정도 가니까 7, 8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있고 추매를 하시려고 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 소폭 추매를 하고 그다음 기다리면 돼. 올라가면 7, 8% 이상 올라가게 되면 추매했던 금액만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개미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물리던 종목이 있죠. 종목에 신풍제약하고 아이진인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AS를 내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갭 열린 걸 우리나라에서는 갭이라고 일본에서 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문도 있고 내가 대문창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문창. 아이진이
지금 애매한 게 이 자리에서 대문을 지금 열어놨어요. 38,000원에서 38,000원에서 이걸 대문이라 그래요. 크게 일어나 주봉에서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주봉에서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백발백중 매화지거든요. 백발백중 매화집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서 왜 대문을 열어놨는지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그럼 여기서부터 또다시 42,000원 구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대박이거든요. 몇 배입니까? 10배입니다. 10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싶어 가지고 계속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지금 중국 관련된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자사적으로 그 대주주들이 뭐 회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떠한 호재성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죠.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 월봉상 어디까지 16,000원까지 16,000원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가능성이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서 뭐 또 추매를 큰 금액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테마주들은 굉장히 소액으로 해야 돼요. 돈 날리가 하더라도 전혀 타격 안 맞는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IG는 어떠한 내용으로도 16,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지금 뉴스 상황으로서는 시장 상황으로서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가 언급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까지 어떻게 달려가느냐, 점핑하고 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매집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봉에서 이 돌파하고 나서 이 금액 돌파하고 나서 12,000원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금액은 단기간 갭 상승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그 차트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까지는 22,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하다라는 내용을 전달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벤트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부분 또 공통적으로 또 뭐가 있느냐면 신풍도 마찬가지예요. 신풍도 그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다. 무조건 이런 자리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급락하는 건 맞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급락을 합니다. 이거는 100% 여기까지는 급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그 자사에서 금전 횡령을 굉장히 크게 하면은 회사의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권으로 바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기 이전에 얘도 창을 열어놓은 게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을 한번 볼게요. 갭을 열어놓은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있는 걸로 알고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봤는데 27년 그래서 이 종목도 어쩌면 한방에 큰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작은 희망은 이 자리죠. 이 자리 85,000원 자리 85,000원 아래 85,000원짜리 볼게요. 85,000원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이 자리죠. 이 자리에 8만 이쯤 되겠네요. 이 자리에.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지금 이벤트 때문에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근데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재무 상황은 이 자리에서 페이크성 하락을 내렸기 때문에 재무 상황으로는 지금 신고점 여기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류가 모르는 또 뭐 지금 현재로 안 나타난 거 단기적으로 3년 이내에 나오지 않은 뭐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 회사가 신풍제약이 뭐 만들어낸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신고점을 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일은 지금 3년에서 5년 이내는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운이 좋으면 얻어 걸린다 생각하셔야 되고 85,000원까지는 희망사항이 있다고 저는 봐요. 희망사항이 있다고는 보는데 워낙 테마가 기대심리가 컸던 테마주기 때문에 급등을 해서 다 박살을 내놓고 개미들을 죽여놨는데
1차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단의 상승, 쌍바닥, W자형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또 한 번 세력의 움직임을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세력의 움직임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책으로 보시면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참고해 주셔도 작은 희망. 왜 작은 희망은 뭐냐면 기존에 이 자리 이상에서 매입해가 물려있던 분들, 매집해서 물려있던 분들이 어느 정도 2분의 1 정도 복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복구할 수 있는 희망. 그 다음 신규자들은 만일에 이 종목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움직인다 그러면 정말 자산의 5% 10% 내외에서만 움직이셔야 돼요. 5% 10% 내외에 있으면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여기에 투자하느니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투자하면 기다리면 본전 또는 플러스가 됩니다. 본전 또는 플러스가 되거든요. 이런 테마주들은 이 언저리에서 잡으면 영원히 원금 못 찾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결론만 아이진하고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6만원까지는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결론 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내가 큰 소리 한번 더 칠게요. 지수가 여기서 더 급락을 하면 당연히 NC소프트도 당연히 더 빠집니다. 자, 월봉을 놓고 이야기할게요. 지수가 급락을 하면 얘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기준으로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올려놨는데 지금 기준으로 주가는 상승하게 되면 65만원 기준으로 갑니다. 근데 저점을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럼 이 저점 낮아지는 만큼 고점도 낮아져요. 그래서 지수가 안 빠지는 상태에서는 65만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 지수가 안 도와주면 지수가 여기까지 빠졌다. 그럼 이 고점도 이렇게 낮아져요. 이만큼 이 폭이 낮아지고 내리간 만큼 낮아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천원 좀 더 있겠죠. 내리간 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신규자는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신규자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영양가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 윗골이 싫고 요 갭을 열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언저리에서부터는 매수를 해도 이 자리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게 이제 NC소프트 이만큼 올라갈 때 지금 매수하는 건 좋지 않다. 빠지면 매수를 해라. 딱 그 자리까지 와서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확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십 종목이 다 이렇게 돼 왔고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재수 없으면 65만원 안 가고 여기서 다시 리바운딩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 재수 없다는 거는 차트로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재무제표가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이제 구멍을 하나 이렇게 살짝 열어놓는 게 좀 의미심장합니다. 참 큰일 날 수 있어요. 이게 여기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막을 보시고 그럼 신규는 어떻게 하느냐? 신규자는 한 30% 정도 신규자는 30% 정도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이 언저리에서는 매수를 해도 이 자리에서 이만큼 물리는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수월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 월봉상으로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만일에 내려온다 손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65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싼 게. 그러나 기존에 홀딩했던 분들은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결론 65만원까지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 걸림돌이 없을 것이다. 빠졌다 올라가더라도 65만원까지 간다. 이 전저점은 깨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셀트리온 그렇고 셀트리온 NC소프트도 그렇고 셀트리온 이야기 드릴게요. 셀트리온도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 쌍바닥 충분하게 돈 활용은 다 했습니다. 자산 가치에 대해서 돈이 다 주거니 받거니 다 해서 헤드앤숄더
숄더에서 저점 형성을 충분히 했고 저점 형성을 충분히 만들었고 이 이상 가격을 이탈한다 그러면 재수 행운 이러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얘도 셀트리온도 26만원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 수월한 조건이 첫 번째가 지수가 그 지금 자리 폭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 지수 자리가 여기죠. 지금 현재 자리가 여기죠. 이 자리가 안 깨진다 그러면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이 자리가 깨지면 모든 종목이 다 깨집니다. 제가 뭐 한 번 두 번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부터 지금 지수 깨지면 다 종목이 다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대단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기 때문에 뭐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 내가 대단한지 안 되는지. 오늘 한 번 듣고 두 번 듣는데 뭘 알겠어.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신규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지수 여기서 반등 나온다 이야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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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이거잖아요. 여기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트 보면 정확하게 여기서 또 조정 나온다 이야기했고 여기서 조정 나온다 이야기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사라 이야기하잖아. 사라 그죠? 사라 이야기하잖아. 사라.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대충 듣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말씀드려요.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구독자도 늘리려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도 사무실에 동생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증권방송 잘 나가는 증권방송 기타 방송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송에서 저 테슬라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테슬라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길래 테슬라는 지금 사야 된다고 넷플릭스하고 올해부터 이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 넷플릭스하고 사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네들은 음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음한 소리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규방송 증권방송에서 잘 나간다는 분들이 참 개미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던지니 개미들이 코피가 안 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전력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한국전력은 이게 영원한 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영원한 바닥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영원한 바닥이란다. 말을 내가 좀 잘못 말했습니다. 영원한 바닥이 아니고 이 바닥이 이거 바닥 맞거든.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안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 안 옵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한 번, 두 번째 왔거든요. 이제 세 번 안 오겠네. 말을 다시 할게요. 세 번 안 올 수 있습니다. 세 번. 연봉으로 보면 두 번 왔죠. 세 번 안 올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이제 뜨면 시간 좀 많이 걸리겠죠. 한 5년 정도 들고 가시면요. 어마무시하게 주식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사가지고 그냥 1000만원치만 사고 5년 지나 보세요. 5년 지나면 이 신고좀 깹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되돌림 사이클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되돌림 사이클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요런 거는 주식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어놓고 1일 1비 하듯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면 여러분들은 이러나 고수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올라가니까 여기서 사서 내가 사니까 날라가네 빠지네. 또 올라가는 거 여기 사서 내가 사니까 또 빠지네. 이게 엘리트 파동이에요. 엘리트 파동. 이렇게 거래하지 마시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세요. 가만 묻어두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면 구독자 10명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10년 뒤에 5년 뒤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기시면 되고 QRT는 이제 QRT는 특별하게 볼 내용이 별로 없어요. QRT는 이 자리가 합리적인 가격대라 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합리적인 가격대고 이 이상 추가 상승은 좀 한번 하이닉스 올라가더라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걸리라 그랬잖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 좀 조심조심 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토스
월요일 아침에 이 가격대를 뚫고 못 올라가면 더 내려가면요 추가 매수를 해서요 추가 매수를 해서 이 갭 상승 나오는 5,600원까지는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 5천, 추가 매수했던 금액은 5,600원 가면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게 최고입니다. 현금화. 저는 소액으로 지금 아직까지 들고 있습니다. 15,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서 15,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약 소액으로 한 200만원 정도 지금 홀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홀딩하고 매수 단가는 과거의 높은 자리에 소액 억수로 소량씩 샀거든요. 소량씩 사서 매수 단가는 지금 5천 얼마더라? 5천 한 200원 정도 될 겁니다. 5,300원 정도 매수 단가가 5,300원 정도. 5,300원 정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공고문이 날라가면 노트수가 다음날 날라가고 공고문이 빠지면 노트수 같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일일이 잘 참고하시면 되고 대한항공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죠. 이거는 매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의 신호 대한항공 매수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갈지 안 왔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면은 대한항공은 또다시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매수의 기회 대한항공 좋습니다. 올해 3분기 1분기부터 문제를 만들 겁니다. 1분기부터 올해가 스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내가 뱉어낸 말들이 있으니까 대한항공은 잘 지켜보시면 돼요. 올해가 올 1분기부터 상반기부터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올해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잘 챙기시고 내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답답한 종목 시장 파악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겁먹지 말고 전화하세요. 전화하는 것도 여러분들 용기입니다. 용기고 모든 종목을 이 수많은 종목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대형주 코스피 100종목 코스닥 50종목 정도는 수월하게 접근하고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닥 100종목 코스피 50종목은 코스피 100종목 코스닥 50종목은 대장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수월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고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이에요. 테마 잡주는 여러분들 계좌에 빵꾸만 만들어줍니다. 호구와 쪼다들이 하는 게 테마 잡주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방송에 급테마주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운칠기삼이라고 그럴 바에 집 앞에 있는 복권방에 가가지고 5천원씩 로또 사든지 로또를 사세요. 그러면 5천원 날라가면 담배 한 값이잖아. 전혀 피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기분 좋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잖아. 걸리면 재수 얼마나 좋아요. 돈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 한 값인데 맥주 한 캔, 두 캔 정도 되나? 내가 술을 안 먹습니다. 마트 편의점 가면 만원 주면 맥주 4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 잡주할 바에 그냥 주식 하지 마십시오. 주식 하지 마시고 끝으로 제가 올려드린 이 종목들 2023년, 2024년도에는 이 종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분기마다 내가 이 종목들은 어느 정도 떴는지 안 떴는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때 내가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22년도 10월 13일부터 해서 2700포인트까지 갈 때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종목들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내가 던져놓고 NG입니다. NG 하지 말라고 이야기 던져놨으니까 잘 판단하고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도 잘 챙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실력 여러분들 계좌 소중한 돈 잘 벌 수 있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